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너무 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날은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부터 해서 다른 테마 업종에 속한 종목들까지 너무 강하게 반등에 나서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을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뭐 게다가 또 워낙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도 찾아오는데요. 자, 오늘 저는 어떻게 이 LG전자라는 종목을 선택을 하고 공략을 하게 됐는지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1일 목요일 시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반도체 전반으로도 수급이 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많은 종목으로 이제 자금이 퍼지면서 좀 더 이제 과장되게는 와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체로도 뭐 거래대금이 이 두 종목도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거래대금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막 전부 다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뭐 이런 종목을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오히려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매매 난이도가 저는 높다라고 느꼈는데 즉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다 올랐지만 그것들을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만약에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꺾여버리게 된다면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노조 파업 관련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전체는 이제 안도감, 파업이 이제 협상이 이러면서 파업이 결렬되고 이제 협상이 됐죠. 협상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도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쭉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파로 이제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업종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중간에 어느 정도 상승을 살짝이라도 멈추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힘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반도체가 아닌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제가 돌리기 시작했는데 장 초반에는 이 현대모비스의 흐름이 LG전자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길래 현대모비스랑 현대차가 이제는 또 피지컬 AI 쪽으로 좀 엮여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 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매매가 가능한데 단순히 뭐 오늘 이 종목이 올랐으니까 한다라기보다는 자, 아침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삼전닉스 다음은 여기 이래가지고 뭐 아래쪽에 이렇게 쭉 이제 기사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시장 수급이 피지컬 AI 쪽으로도 몰릴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전닉스 중심이던 자금이 이제 LG, 뭐 현대차 그룹주로 장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자금의 흐름이 모이고 있었고 로봇 테마 쪽으로도 모이는 자 그런 좀 흐름이 실제로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 이쯤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매매를 시도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모비스가 10시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쭉 꺾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모습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가 다가갈수록 얘는 이렇게 꺾이는데 자, LG전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LG전자는 자, 10시 넘어서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대모비스에서 지금은 LG전자로 이 거래대금과 상승 탄력이 계속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 수급이 장 초반에는 현대모비스로 몰렸다가 LG전자로 이제 이동을 하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0시 저는 한 40분쯤 이때 이제 매매를 했고요. 21만 6,500원. 자, 이때 21만 6,500원을 돌파를 할 때 이제 따라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줘서 한 3, 4% 구간, 요 구간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이 제가 이제 좀 들었냐면은, 뭐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LG전자를 매매를 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요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생깁니다. 와, 이거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분명히 소화기간이 짧잖아요. 이제 한 2, 3일 빠지고 바로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야, 여기서 분명히 매물이 쏟아질 텐데 이걸 밀어 올리면서 얘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일단 이런 고민을 좀 했고, 일봉에 대한 매물 부담, 자, 이런 부분들을 느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LG전자가 굉장히 잘 나갈 때도 뭐 요런 포인트들이나 요런 포인트들을 볼 때 얘네들이 이때도 한 24% 정도씩 밖에는 못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표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목표가를 한 22만 8,500원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자, 제가 22만 8,500원을 목표가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거의 26, 27%를 올라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자, 이 LG전자가 뭐 상한가를 갔을 법한 때가 이때 이제 한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애플카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요때 빼고는 없거든요. 요때 빼고는 없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도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이때도 21%, 이때도 한 24% 정도.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앞에 이 매물대를 두고 28%, 27%, 야, 이거 올라가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간에 원래 제 목표가인 22만 8,500원은 뭐 결국엔 갔지만 저는 그냥 이 구간대에서 원칙을 조금 지키지 못한 이제 한 3, 4% 근처대에서 전량 차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LG전자가 뭐 최근에는 24% 근처까지밖에 오른 적이 없다. 이 이유보다도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거기다 더 해서 하나 더 얹어서 로봇 관련주들까지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막 여기로 다 몰렸잖아요. 뭐 반도체 쪽이랑 SK삼전 저거 둘 다 합치면 또 거래대금이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거기다 또 하나 더 얹어서 로봇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와, 이거 얼마나 자금이 더 이게 얼마나 여기서 자금을 더 시장에 퍼부을 수 있을까? 약간 좀 이런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1%를 조금 더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쯤에서 오늘은 매듭을 짓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뭐 목표가 이상도 가고 뭐 상한가까지 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상한가 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별로 뭐 판단의 후회는 제가 딱히 하지 않는 게, 그 순간에 제가 거래를 하던 그 당시의 시장 구조라든가 뭐 시장 전반의 여러 종목의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뭐 내릴 수밖에 없는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은, 와, 이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올해만 얼마나 올랐나요?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만 봐도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는 않거든. 이렇게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뭐, 어쨌든, 연으로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고가 기준으로 거의 뭐 200%잖아요. 물론 저 200%를 다 드신 분들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눈에 들어오니까 뭐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온갖 언론에서는 뭐 뉴스 기사나 유튜브 그리고 그 기타 다양한 SNS를 보다 보면 무슨 마치 온 세상이 주식으로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디에서는 뭐 상여급을 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뭐 돈을 준다고 그러질 않나.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자기도 모르게 괜히 이제 내 자신하고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나는 참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냐. 약간 이런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거기서 이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심해지면 이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마음 한쪽이 괜히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남의 속도, 나 말고 남의 속도를 보여주는 데는 이 주식시장이 참 익숙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견디면서 또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보여주지 않는 곳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뭐 누가 더 화려해 보이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을 계속 다듬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고 항상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 자본시장이라는 곳이 항상 늘 누군가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봐온 바로는 뭐 제가 본 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길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지금은 비교보다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계속해서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충분히 그래도 뭐 다들 잘 버티셨고요.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각자의 속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뭐 매매 원칙,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카페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